트래블테크. 여행, 항공산업 분야의 트래블테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여행, 항공산업 분야의 트래블테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알고 계십니까? 전설 속 동물 해치입니다. 이 해치를 보시려면 이제 창덕궁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창덕궁 방문이 어렵다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창덕궁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5G 통신 환경이 조성되면서 고화질의 콘텐츠가 끊임없이 재생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가상현실, 증강현실 콘텐츠에 대한 활용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앱은 바로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인 창덕궁을 둘러볼 수 있는 투어 가이드 앱 아리랑입니다. 아리랑은 증강현실 앱으로 창덕궁 내 금천교를 비추게 되면 화면에 보이는 해치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따라오시게 하는 음성과 함께 여러분을 창덕궁으로 안내해 줄 텐데요. 해치와 함께 이동하면서 조선 21대 임금 영조와 정성황후를 만날 수도 있고 함께 사진 촬영도 가능합니다. 해치는 노약자를 위한 턱없는 길을 골라 안내해 주기도 합니다. VR 기술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왕의 집무실도 둘러보실 수 있고 후원의 주암루에도 올라가 부용지 일대를 관람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증강현실 기술로 역사 퀴즈 풀기, 활쏘기, 다양한 게임도 즐길 수 있고 창덕궁 낙선제에서만 볼 수 있었던 궁중무용, 춘행무도 집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증강현실 기술은 사용자에게 600년 전 창덕궁을 재미있게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유산 지역을 둘러볼 수 있는 경험도 제공합니다. 여러분도 600년 전 역사 속 인물과 꼭 한번 사진 촬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사례를 더 보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나타나게 된 새로운 현상은 바로 집콕 현상입니다. 이러한 일상의 변화로 인해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집콕 여행 콘텐츠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숙박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올해 4월 선보인 온라인 체험 서비스입니다. 랜선 여행자와 체험을 제공해주는 호스트를 연결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지난 5월에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라틴 그래미상 후보의 소규모 콘서트가 에어비앤비에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서울, 도쿄, 캘리포니아에서 5명의 게스트가 함께 했다고 하는데요. 함께 자신의 지역에서 탱고의 역사도 배우고 함께 노래도 부르는 이 컨텐츠가 1시간 반 동안 진행되었는데 아주 인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은 국내 여행기업 마이리얼트립의 랜선 투어 사례입니다. 원래 랜선 투어라는 상품은 카테고리에 없었습니다. 코로나19로 생겨난 새로운 제품이지요. 랜선 투어는 해외 현지 가이드와 함께 약속된 특정 시간에 실시간 가이드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가이드가 가지고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함께 시청하면서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번 차시에는 먼저 트래블테크의 개념 및 최신 정보통신 기술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산업과 항공산업 분야의 트래블테크 사례를 통해 기술이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첫째, 여행 항공업 분야의 트래블테크를 통해 관광객의 경험이 더욱 편리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여행산업, 항공산업 분야에서 기술과 관광의 융복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재 산업 분야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먼저 트래블테크의 개념,
최신 정보통신기술의 특성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래블테크는 트래블과 테크의 합성어로 여행의 과정을 편리하게 해주는 기술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활용되는 기술로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5G, 플랫폼 기술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최신 정보 통신 기술들이 관광 분야에 접목되어 다양한 여행 상품과 서비스로 등장해서 관광객의 여행 경험을 풍부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최신 정보통신 기술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초지능화입니다. 영화를 사례로 들어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영화 허, 그녀를 아시나요? 2014년도에 개봉된 영화인데요. 영화의 줄거리를 간단히 보면 부인과 별거하고 혼자 지내는 한 남자 주인공 테오도르가 AI 운영체제에서 만들어진 가상의 여인 사만다와 만나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랑도 하고 이별을 하는 과정을 담은 영화입니다. 여기서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요. 사랑에 빠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인공지능 시스템인 사만다가 남자 주인공의 감정을 읽어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이 학습으로 주어진 데이터에만 의존하지 않고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자체 지능도 빠른 속도로 진화하게 되고 인공지능 사만다가 점점 인간의 감정을 궁금해하고 감정을 학습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현재 인공지능 기반 로봇의 개발 수준은 인간과 거의 유사한 수준까지 이르렀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되고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인공지능과의 사랑 이야기가 영화 속 스토리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공지능이라는 기술로 사람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이를 반복적 학습을 통해서 분석해낸다면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충분히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신 정보통신 기술의 초지능화 특성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최신 정보통신 기술의 특징은 초연결화입니다.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 다들 보셨나요? 첨단 기술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대표적 영화 중 하나가 어벤져스 시리즈인 것 같습니다. 화면 속에 보이는 로봇이 자비스와 좀 닮았나요? 영화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어벤져스 영웅들이 모여 심각한 표정으로 회의를 하는 곳에는 항상 허공에 구현된 홀로그램 창들이 등장하게 되지요. 특히 주인공 토니 스타크 곁에는 늘 자비스나 프라이데이 같은 인공지능 비서들이 함께합니다. 또 주인공은 손짓 하나로 우주 비행선을 움직이기도 하고 음성 명령만으로 레이저 빔을 발포하기도 하고 원하는 명령을 내리면 즉각적으로 실행됩니다. 여기에 적용된 기술의 원리가 바로 사물 인터넷입니다. 사물 인터넷이란 각종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을 말합니다. 수많은 사물들과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까지 가능한 지능형 기술도 이 사물 인터넷 기술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을 한번 볼까요?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인공지능 스피커가 있죠. 저희 집에도 인공지능 스피커, 곰돌이, 스마트폰 비서, 시리, 로봇 청소기가 있습니다. 음성으로 명령하게 되면 사람의 음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행해 줍니다. 해당 단어와 일치하는 내용을 검색한 후에 검색 결과를 다른 사물과 연계하거나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서비스가 바로 이 사물 인터넷 서비스입니다. 또는 스마트폰 앱과 연동하여 간편하게 클릭, 터치 몇 번으로 원하는 서비스 기능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최신 정보 통신 기술의 특징을 초연결화라고 합니다. 세 번째, 최신 정보 통신 기술의 특징은 바로 초융합화입니다. 아마 융합, 융복합이란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사례는 바로 공유경제 플랫폼입니다. 공유경제 플랫폼은 2008년 처음 등장한 용어인데요. 공유경제란 최신 정보 통신을 기반으로 다른 사람들과 재화를 공유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협력적 소비를 말합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공유경제 플랫폼은 유휴자원, 즉 사용하지 않는 자원의 존재를 전제로 합니다. 대여자는 여분의 자원을 공유경제 플랫폼을 통해 포스팅하게 되고 해당 자원이 대여되었을 때 수익을 얻게 되는 구조죠. 해당 자원을 필요로 하는 이용자는 대여료를 내고 해당 자원을 빌려 쓰게 됩니다. 이때 대여자와 이용자는 공유경제 플랫폼 운영기업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는데 이 시스템을 공유경제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대개 이용자와 대여자 간 중개에 대한 수수료 수익은 약 10에서 20% 정도가 되고요. 형성된 플랫폼을 통해서 온라인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대여자와 이용자 간의 신뢰가 형성될 때 이와 같은 협력적 소비가 가능하게 됩니다. 공유경제가 지금처럼 활성화되고 있는 이유는 최신 정보통신의 기술 발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터넷, 모바일,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손쉽게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동성, 즉 모빌리티가 온 오프라인을 넘나들게 되었고요.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셜미디어와 커뮤니티를 통해 많은 사람들 간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모바일 환경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나 정보 검색이 용이해졌고요. 소비에 있어서도 소유보다는 대여, 공유라는 새로운 가치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이 모든 배경이 공유경제라는 모델을 등장시키게 된 거지요. 정말 많은 기업들이 현재 공유경제 플랫폼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관광 분야의 대표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박 여가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입니다. 에어비앤비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개인의 방이나 집을 여행자에게 일정 기간 빌려주고 수익을 얻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여행자는 호텔이나 익숙한 숙박시설 이외에 차별화되고 독특한 현지인의 숙소를 체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자신이 원하는 날짜와 가격을 조건으로 검색하여 숙소를 선택하게 되고 에어비앤비에게 대여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에어비앤비는 수많은 숙소를 에어비앤비에서 중개하고 있지만 사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휴공간, 공유할 수 있는 자원의 개념으로 공급자와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수수료로 수익을 얻고 있는 중개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공유경제 플랫폼이란 어떤 개념의 서비스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지요? 이번 장에서는 여행 항공 산업 분야의 다양한 트래블 테크 사례를 통해 산업 분야의 기술 트렌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문화유산 관광 분야의 체험 방식은 다양한 정보통신 기술과의 접목으로 그 경험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가상현실이라는 최신 기술과 기존의 문화자원이 융복합되어 과거의 장소로 이동이 가능해지고 실감 미디어의 사용으로 생생한 체험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등의 기술은 주로 문화유산 관광자원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고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그 사례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일본 교토 유네스코 등재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닌나지 사찰의 모습입니다. 닌나지 사찰은 왕실 사찰로 화재로 인해 여러 번 소실되는 아픔을 겪은 곳이기도 합니다. 일반인에게는 공개되지 않은 장소, 관음당이었지만 가상현실 기술을 통해 일반인도 이제 관람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가상현실 기술은 물리적 제약을 극복하고 사람들의 경험을 풍부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소개해드린 창덕궁 아리랑 앱과 아직 보지는 못하셨지만 진시황 천마용 체험관도 가상현실의 좋은 사례이니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례는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사례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ICT 올림픽으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여러 기술 중 특히 사물 인터넷 기술이 돋보인 사례였습니다. 현지에서 물건 구매, 관광지 입장, 교통과 숙박시설 이용 시 원 패스 밴드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게 되면 편리하게 모든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원 패스 밴드와 여러분의 금융 거래 시스템이 연계되어서 직접 현금이나 카드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요. 버튼 하나 또는 QR코드 스캔 한 번으로 구매나 결제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서비스를 사물 인터넷 기술로 구현했기 때문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면 스마트폰과 주변 시설의 사물기기를 연계하여 여러분에게 특정 장소나 시설의 현재 혼잡도, 주차장 이용 가능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서비스가 가능했던 이유는 스마트 밴드와 통신 기술 간의 연결, 스마트폰 앱과 주변 시설과의 연결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다 사물 인터넷 기술과 통신 환경 덕분이지요. 또한 현지에서 다양한 센서와 통신 장비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통해 방문객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게 되니 결과적으로 방문객들의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다음은 항공산업 분야의 트래블테크 사례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서비스는 올해 3월부터 시작된 국내 항공사의 챗봇 서비스 사례입니다. 먼저 챗봇이란 용어에 대해 살펴볼까요? 챗봇이란 챗, 말하다, 로봇의 봇의 합성어로 AI 기술을 이용해서 음성이나 문자로 상대방이 원하는 작업, 업무가 수행되도록 제작된 프로그램 기술을 말합니다. 현재 챗봇 서비스는 항공사 및 여행사에서 고객 응대 서비스 시스템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화면에서 보이는 챗봇 서비스 대안이는 항공 여행 관련 단계별로 고객들이 궁금해하는 점을 카카오톡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잠깐 도표로 같이 볼까요? 먼저 채팅 서비스의 로그인을 통해 고객의 기본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고객들이 입력하게 되는 다양한 질문들을 저장하고 데이터화하는 작업을 꾸준히 반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장된 고객 데이터와 질문 데이터에 대해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고 잘 정리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게 되면 이후에는 고객들의 질문에 필요한 정보만을 끄집어내어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일단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상당히 많은 데이터의 확보와 분석을 통해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이 우선 필요합니다. 이후 챗봇 서비스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도 꾸준히 축적되어 향후 고객 관리에도 활용되겠죠. 챗봇 서비스가 제공되는 프로세스는 채팅 서비스 고객 데이터의 확보, 수집된 데이터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화, 고객 질문, 유형에 따른 맞춤형 고객 서비스 제공의 단계로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학습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먼저 트래블테크란 여행을 편리하게 해주는 기술을 의미하는 새로운 용어로 대표적인 기술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플랫폼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통신 기술은 초지능, 초연결, 초융합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 여행 항공업 시장에서 고객에게 실시간, 개인별 맞춤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행 항공산업 분야에서 등장한 공유경제 플랫폼은 최신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다른 업종 간의 융합과 소비자 간의 협업 소비라는 특징을 가지게 되고 있습니다. 여행 항공 분야의 트래블테크 사례는 문화유산 분야, 이벤트 분야, 항공 서비스 분야 등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차시에는 트래블테크의 개념과 최신 정보통신 기술의 주요 특성, 그리고 여행 항공 분야의 트래블테크 사례 동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호텔업 분야의 트래블테크 사례와 고객 경험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